한재권 교수팀의 앨리스가 중국 최강팀을 5대1로 꺾는 장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간 MIT에서 로봇공학을 연구해온 한 미국 교수는 자신의 기술력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험실 밖에서는 번번이 한계를 드러내며 깊은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서구 연구진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한국의 로봇 기술을 단순한 제조업 수준으로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로보컵에서 한국 로봇들이 연이어 우승을 차지하고 급기야 한국의 로봇이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해 119에 신고하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로봇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가 한국에서 발견한 혁신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윌슨이라고 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 MIT에서 20년간 로봇공학을 연구해온 50대 교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저는 깊은 위기감에 빠져 있었어요. 아무리 최첨단 기술과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해도 우리 로봇들은 실제 환경에서 예상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는 실험실 밖으로 나가면 번번이 한계를 드러냈죠. 동료들과의 학회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제가 추구해온 연구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논문들을 뒤적이며 답을 찾으려 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우연히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축구를 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거리 정도로 클릭했던 영상이었는데 점점 충격에 빠져들게 되더군요. 데니스 홍 교수의 아르테미스 로봇이 로보컵에서 우승하는 모습과 한재권 교수팀의 앨리스가 중국 최강팀을 5대1로 꺾는 장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산대 팀이 일상생활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3번째 세계 우승을 차지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영상을 본 후 한국의 로봇 기술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겼죠. 과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단순한 호기심 정도였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한국 로봇 기술에 대해 편견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기초연구 역사가 짧고 주로 제조업 기반의 산업용 로봇에만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로봇들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대기업들의 하드웨어 기술 덕분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창의적인 알고리즘 개발이나 혁신적인 접근법이 부족해 보였어요. 서구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연구 환경에서 나온 우리 기술이 훨씬 우수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로봇 기술은 그저 빠른 상용화에만 치중하는 수준이라고 치부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4년 로보컵에서 한국계 연구진들이 1위와 3위를 석권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UCLA의 데니스 홍 교수팀과 한양대 한재권 교수팀이 각각 우승과 3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단순히 하드웨어가 좋은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더군요. 특히 로봇들의 실시간 학습 능력과 환경 적응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동료 교수인 데이빗이 한국 로봇들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철학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저도 동감했어요. 그때부터 한국 로봇 기술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편견으로 바라볼 수는 없었거든요. 한국 로봇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지만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한국어로 된 기술 자료들은 이해하기 어려웠고 영어로 번역된 자료들은 핵심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 연구진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려 해도 시차와 소통 방식의 차이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속한 연구 커뮤니티에서는 왜 굳이 아시아 기술을 연구하느냐는 시선을 받기도 했어요. 일부 동료들은 제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가 한국 로봇 기술에 있다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제 로봇 학술 대회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의 로봇 연구소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혁신적이었어요. 특히 KT와 한양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실험을 지켜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험실 환경이 아닌 실제 도심에서 로봇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연구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철학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로봇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얼마나 깊이 있게 적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KAIST 로봇 데모 대회를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회를 통해 그동안 관찰한 것들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대회 전날 밤 부산대 이승준 교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로봇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또 감성적인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설명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의 의미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완벽한 기술보다는 실용적인 도움, 복잡한 기능보다는 직관적인 사용성, 개별 성능보다는 전체적인 사용자 경험,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진 개념이었습니다. 과연 대회에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데모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봇들이 간단한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평범한 시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대회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로봇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더군요. 특히 한 로봇이 넘어진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즉시 상황을 판단해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 가이드를 제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현장에 있던 모든 로봇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함께 상황에 대응하더군요. 결국 데모 끝에 참관자들이 박수를 치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회 후 연구진들이 기술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때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로봇 기술의 진짜 강점은 최첨단 기능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고와 실용적 혁신에 있었던 것이죠. 연구진들이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를 먼저 생각하고 완벽한 성능보다는 실제 사용자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동안 찾고 있던 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술적 완성도에만 집중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었어요. 한국 연구진들에게서 본 따뜻한 인간애와 실용적 지혜는 단순한 연구, 방법론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일상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로봇 기술은 기능의 우수함만으로는 안 되는 인간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과학이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 성능 향상은 유지하되 사용자 경험과 실용성을 강화하는 연구를 대폭 늘렸어요. 연구팀원들끼리 이 기술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만들고 연구실 전체의 목표를 사람 중심으로 재설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인간 중심 설계 방식도 도입했어요. 복잡한 기능보다는 직관적인 사용성과 실제 환경에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연구 문화를 기르는 것 말입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어색해했지만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연구의 방향성이 확연히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진정한 혁신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동료 교수들은 제가 너무 감성적으로 변했다며 불만을 표했어요. 기초 연구보다 응용에 집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학계의 일부에서는 MIT가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대학 본부로부터 연구 성과의 임팩트 팩터가 떨어지면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본 그 연구진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그 결실을 맛볼 때가 왔습니다. 국제 로봇 경진대회에서 우리 연구팀은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어요. 대회에서 우리가 개발한 간병 로봇이 실제 환자들로부터 마치 가족 같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복잡한 기술적 성능보다는 따뜻한 배려와 직관적 사용성으로 승부한 결과였어요. 시상식에서 팀원들이 서로 껴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연구의 모습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때 한국에서 만난 이승준 교수님과 정기적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로봇 기술에서 배운 인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제 연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앞으로도 이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한국 로봇 기술, 정말 감사드립니다.